앞으로 인공지능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흐름을 탑니다. 삼성도 지금 파운드리 상황도 최악의 어떤 상이라고 보거든요. 좋아질 일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먼저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전영현 부회장님이 반도체 부분에 새로운 리더로 좀 돌아왔는데 앞으로 전 부회장님의 과제가 무엇인가요? 글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예.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제가 내부에 한번 물어봤어요. 일단은 뭐 바뀐 게 잘 됐다. 이렇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삼성이 그렇게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HBM도 SK 하이닉스에 밀렸죠. 파운드리도 사업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부진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로 아마도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잘 바뀌었다는 얘기도 있었고요. 집에 못 갈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빡세게 좀 아마 할 것 같은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되게 이제 꼼꼼하대요. 예전에 메모리 사업팀 있을 때도 성과를 상당히 잘 냈던 분이에요. 많은 성과가 또 앞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시급한 문제가 있죠. 뭐냐면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 제가 드린 대로 이제 HBM이 상당히 지금 밀렸잖아요. 격차가 또 많이 차이가 또 벌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차이를 좀 메꿔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거죠. 엔비디아 테스트 지금 하고 있는데 평가가 또 승인이 또 나야 하는 문제가 있고 예, 그쪽에 아마 당분간은 좀 포커스 많이 할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파운드리 사업도 지금 상당히 이제 부진한 상태인데, 뭐, TSMC 예전에 이제 계획대로 격차를 상당히 줄이는 계획을 또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이 지금 처음으로 지금 파업을 또 했지 않습니까? 지금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또 협상한다고 얘기가 있는데, 조직원들이 상당히 이제 뭐 불신이라든지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마음이 일치되지 않는 그런 상을 또 어떻게 잘 이제 리더십으로 잘 끌고 나가느냐. 이게 또 중요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예전에 보시면 이제 삼성 그러면 이제 추격차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죠. 경쟁사 기업들을 상당히 압도하는 그런 기술력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은 뭐 오히려 더 뒤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예전에 어떤 초격차 그런 걸 어떻게 이제 또 다시 가져올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쇄신이 좀 필요하지 않나.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삼성전자의 HBM 엔비디아 테스트 중인데 앞으로 삼성전자 HBM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어요. 일단은 제가 자료를 좀 갖고 왔는데요. 지금 삼성이 400명을 지금 투입을 했어요. 그 기존에 있던 인력을 다 거의 다 갈았습니다. 지금 이제 100명은 엔비디아 이쪽에 이제 납품하는데 상당히 이제 투입이 되고 있고요. 나머지 한 300명 정도는 HBM 개발 전담팀을 또 꾸렸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에 나오는 HBM4입니다. 그래서 삼성은 HBM4에서 이제 SK 하이닉스를 넘어서겠다 이렇게 전략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그 메모리가 원래는 이제 삼성이 1등이었잖아요. 지금도 보면 이제 삼성 1등입니다. 단지 이제 HBM 그쪽에서만 밀린 거거든요. 삼성은 HBM 시장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삼성은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쪽 HBM 사업을 또 한때는 또 해체까지 했거든요. SK 하이닉스는 보시면 이제 메모리 기업이잖아요. 90% 이상이 HBM이 성장할 걸로 보고 포커스를 많이 한 거죠. 전략의 어떤 차이가 났었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요성을 이제 너무나 이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4부터는 상당히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로드맵인데요. 보시면 이제 SK 하이닉스가 HBM3E를 12단 지금 이제 3분기 양산입니다. 삼성전자가 먼저 이제 양산합니다. 2분기에 양산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만간에 이제 테스트가 승인이 되면 아마 납품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블랙웰입니다. 12단은 또 이제 블랙웰 울트라입니다. 이게 이제 승인이 되면 바로 납품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HBM4는 내년에 지금 개발되는데 이것도 이제 주기가 좀 빨라지고 있어요. 요건 이제 뭐냐면 얼마 전에 이제 삼성이 또 발표했지 않습니까? 루빈 새로운 가속기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HBM4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주기가 예전에는 2년이었는데 지금 주기가 1년으로 당겨졌습니다.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 삼성이 아무래도 이제 자본력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기술력도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나중에는 따라가지 않을까. 특히나 또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회사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HBM뿐만이 아니고 또 파운드리 사업도 하고 있고요. 첨단 쪽에 하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또 이제 패키징 쪽에도 전담팀을 또 꾸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합적인 어떤 능력에서는 삼성전자가 앞선다고 보거든요. 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SK 하이닉스가 유리하지만 장기적인 어떤 관점에서는 삼성이 더 유리하지 않을까. 특히나 보시면 이제 물량도 삼성이 더 많아요. SK보다. 하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삼성이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마이크론은 일단은 검증이 안 됐습니다. 이제 물량도 작고요.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내부적으로 뭐 30% 이렇게 늘리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보면 엄청난 그 물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게 쉽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근데 지금 이제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세 개 업체를 모두 쓰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이제 완판이거든요. 없어가지고 지금 못 팔 정도로 상당히 이제
수요가 많기 때문에 3사 모두한테 이제 받는 게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특히나 SK 하이닉스 홀로 이제 받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어떤 거냐면 가격적인 어떤 문제라든지 물량이 부족할 때 이제 채워줄 수 없는 그런 문제라든지 또 끌려갈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세 개 업체 이제 분산해가지고 이제 나눠주는 게 아무래도 이제 경쟁시키기에도 유리하고 하기 때문에 나눠서 하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HBM3는 삼성전자 2분기 양산이라는 거면 지금 벌써 6월이잖아요. 양산했다는 건가? 양산 예정이라는 거고. 거의 다 양산에 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엔비디아 이제 테스트 승인이 끝나야 되기 때문에 또 이제 이게 끝나지 않으면 이제 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게 딜레이 된다 그러면 약간 양산의 의미가 없거든요, 별로. 뭐 조만간에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HBM이 이제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사업이 커질 줄 몰랐다라는 것도 어쨌든 문제인 거고 관련 부서도 이제 한때 해체한 적도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HBM이 동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해서 SK하이닉스를 그렇게 손쉽게 따라잡을 수 있는 건가요? 삼성이 기술력이 없어가지고 못한 게 아니거든요. 단지 이제 전략 부재, 예측을 잘못한 거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나 보시면 이제 삼성은 지금도 이제 메모리는 넘버원입니다. 단지 이제 HBM에서만 뒤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본다면 충분히 이제 자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어떤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가능하다 보거든요. 그나마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가 선보하고 있는데요. 갤럭시 S24에 들어간 엑시노스에 대한 평가가 좋았는데 앞으로 전망이 좀 어떨까요? 예, 요게 좀 화두죠. 예전에 고스 사태 때 갤럭시에서 이제 AP를 다 뺐어요. 엑시노스를. 스냅드래곤 칩을 넣었거든요. 고급형에는. 그다음에 이제 미디어텍도 이제 저가 영역에 넣고 있는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원가 부담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왜냐면 이제 그 AP가 이제 메인 칩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엑시노스를 못 넣다 보니까 퀄컴한테 이제 엄청나게 비싸게 가격을 주고 이제 산 거예요. 스마트폰을 팔아도 이게 이제 이익은 다 퀄컴한테 가는 그런 구조가 된 거예요. 그 전단팀도 많이 꾸려가지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관련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성능 문제라든지 이런 걸 어느 정도 이제 커버를 했거든요. 마켓시어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5위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게 떨어질 때는 4%까지 떨어졌어요. 상당히 떨어졌다가 다시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데요. 갤럭시 S24 이제 울트라 외에는 다 이제 탑재가 됐었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폴더블, 플립이라든지 이런 거에도 지금 아마 조만간에 이제 양산하게 될 텐데 이쪽에도 이제 엑시노스 2400이 들어갈 겁니다.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2500도 있어요. 보면 이제 엑시노스 2500이 있는데 요건 이제 갤럭시 S25에 들어갑니다. 양산 조만간에 들어갑니다. 3나노 공정이거든요. GA 방식입니다. 2세대고요. 요게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삼성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수요를 상당히 높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이게 또 성공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울트라 모델에도 나중에는 이제 탑재가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물론 이제 지금은 성능으로 보면 이제 퀄컴이 더 앞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기대하는 건 뭐냐면 지금 GA 방식이거든요. 근데 퀄컴은 3나노가 지금 이제 TSMC에서 한다고요. 핀팩 방식이거든요. 보면 이제 GA 방식이 훨씬 더 성능이 나아요. PPA가 훨씬 낮거든요. 파워라든지 그다음에 전력 소모라든지 면적도 마찬가지고요. 성능이 상당히 올라갈 가능성이 커요. 퀄컴하고 비슷한 수준에 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나중에 가봐야 알겠지만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마찬가지로 그 퀄컴 스냅드래곤 그거보다는 이제 가격이 상당히 싸다는 거 그게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퀄컴이 100원이다 그러면 이제 엑시노스는 한 70원밖에 안 되거든요. 하니까 엄청나게 이제 원가적인 장점이 있는 거죠. 그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폰에 다 이제 엑시노스를 넣겠다 이런 거거든요. 앞으로도 상당히 좀 기대가 좀 그나마 되고 있습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인데요. 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뭐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지금 보시면 이제 3나노가 중요했는데 먼저 했지 않습니까? GA 방식을 먼저 했는데도 고객을 끌어오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수율이 너무 안 좋았어요. 처음에 이제 양산할 때 수율이 좀 나왔어야 되는데 너무 안 좋았어요. 20%, 30%밖에 안 나왔거든요, 수율이. 그러니까 10개 만들면 두세 개만 양품이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는 얘기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게 수율이 안 좋다는 거는 상당히 이제 신뢰성에 어떤 문제도 있는 거거든요. 제품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객들이 이제 오지 못한 거죠. 또 마찬가지로 그 삼성에 보시면 이제 상당히 메모리 사업 위주였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메모리 사업은 좀 달라요. 어떤 거냐면 제품을 먼저 만든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원하면 납품하는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시스템 반도체, 특히나 이제 파운드리 사업은 그게 아니에요. 수주형 비즈니스거든요. 고객한테 이제 주문을 받아야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비즈니스 형태가 달라요. 고객의 어떤 니즈를 파악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런 걸 못한 거예요. 엔비디아도 이제 삼성 파운드리에 맡겼었거든요, 한때. 그랬는데 이제 그 엔비디아가 이제 칩 설계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 문제를 다 삼성에서 이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이제 신경 안 쓴 거예요. 근데 이제 TSMC는 상당히 고객 니드에 맞게 이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다면 바로바로 이제 해결해주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비스 정신이 상당히 투철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삼성은 그런 게 좀 약합니다.
그런 데서 이제 차이가 났던 거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여러 가지 또 차이가 있는 게 이제 어떤 그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 이제 TSMC는 오랫동안 이제 파운드리 사업을 해왔다고요. 지금 이제 35년이 넘었는데 하다 보니까 그 생태계가 상당히 굳건합니다. 파운드리 사업은 이제 혼자 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뭐 디자인 하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또 IP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EDA 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오셋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다 협력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이런 생태계를 잘 갖췄어요. 고객들이 이제 TSMC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있지만 규모를 좀 키워야 돼요. TSMC하고 삼성하고 보면 규모라든지 그 다음에 팻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예, 개수도 상당히 그 다음에 IP 개수도 상당히 이제 차이가 나고요. 종합적으로 다 이제 뒤처진 거죠. 하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TSMC를 선택을 한 거죠. 그나마 최근에 좀 다행인 게 뭐냐면 삼성이 지금 얼마 전에도 이제 AMD 리사 수가 삼성이랑 같이 하겠다는 뜻을 비췄거든요. 제가 삼성의 내부에 한번 물어봤어요. 4나노 반도체는 작년에 수주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 AMD도 여러 가지 이제 TSMC에 어떤 불만이 많아요. 그게 뭐냐면은 TSMC가 워낙 이제 잘 나가잖아요. 애플이라든지 그 다음에 엔비디아 특히나 최근에 이제 잘 나가지 않습니까? TSMC 전략은 뭐냐면 애플 퍼스트입니다. 애플에 모든 걸 맞춰요. 가격도 상당히 싸게 줍니다. 애플한테는. 그 다음에 또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가 또 많이 컸지 않습니까? 하다 보니까 또 그쪽에 또 포커스를 많이 합니다. AMD는 좀 뒷순위에 밀린 거예요. 그 예전에도 보시면 이제 AMD가 물량을 TSMC에서 이제 해주지 못해가지고 딜레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수혜를 받다 보니까 AMD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있는 거죠. 하다 보니까 이제 나눠서 하는 게 가격적인 면이라든지 리스크 해칭 면에서 상당히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퀄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이제 고스 사태 때문에 이제 빠졌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해결이 됐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3나노에서도 이제 수율도 많이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이 많이 해결됐기 때문에 아몽 CEO가 이제 얼마 전에도 얘기했어요. TSMC하고 그 다음에 또 삼성 파운드리 같이 나눠서 하겠다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신호가 되죠. 그 인공지능 이쪽은 워낙 수요가 많기 때문에 TSMC 혼자서 다 커버 못합니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삼성한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HBM에서도 SK 하이닉스가 다 커버할 수 없고 엔비디아는 삼성전자라든지 마이크로의 3사를 가져가야지 유리하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도 기회 있다 말씀해 주셨고 파운드리에서도 TSMC가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삼성전자한테 기회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 게 뭔가 삼성전자가 무언가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렇죠. 어느 한 기업이 다 가져가기에는 그쪽에 이제 연결된 밸류체인에 있는 상단에 있는 기업들도 불리하기 때문에 삼성전자한테 기회가 있다라는 게 뜻대로 좋게 보이지만 그 현실을 들여다보면 삼성전자가 그렇게 엄청 잘하고 있어서 기회가 있다는 느낌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것도 약간 드는데요. 있습니다.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분명히 시장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최근에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TSMC 보시면 7나노 첨단 공정이 매출이 65%나 됩니다. 그러니까 3분의 2 가까이가 그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삼성도 전략이 뭐냐면 이 첨단 공정에서 매출을 가져가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포커스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제가 보기에는 또 기회도 되는 게 있는데 삼성이 또 많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 보시면 이제 2나노에서 GA 방식도 하지 않습니까? 요게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TSMC는 GA 방식이 이제 처음이라고요. 근데 이제 삼성 파운드리는 2년 전에 벌써 이제 GA 방식 3나노를 시작을 했거든요. 먼저 한 6개월 정도 먼저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매를 먼저 맞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EUV 공정은 특히나 이제 어렵습니다. 하다 보니까 GA 방식 하면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도 많은 문제를 겪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율도 많이 안 좋았었는데 그런 문제를 TSMC도 겪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틈을 이제 보고 삼성전자가 이제 따라잡겠다 이런 거거든요. 내년이 좀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지금 AI가 대세인데요. 삼성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AI 반도체 사업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나 지금 이제 대세가 AI 반도체 이쪽에 이제 많은 또 관심이 또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도 마찬가지로 AI 반도체 이쪽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사업에서도 AI 반도체 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메모리 쪽에서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LSI 사업부 이쪽에서도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메모리 쪽에서는 하고 있는 게 이제 PIM이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프로세싱 인 메모리입니다. 예전에 이제 메모리는 주로 이제 기억 장치를 담당을 했었는데요. 이게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폰 노이망 방식은 보통 이제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나눠 있는데요. 나눠 있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메모리랑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가 통신을 해야 되는데 그 병목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성능적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음에 또 전력 효율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일체형으로 해야 되거든요. 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부 연산을 메모리 반도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목 현상이 많이 이제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한 칩에서 이제 연산과 메모리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성능도 훨씬 더 낮고요. 그 아마 HBM에도 핌을 이제 적용할 겁니다, 앞으로. 이게 이제 3세대 AI 반도체인데요. 최종의 어떤 그 인공지능 반도체는 뉴로모픽 반도체입니다. 이게 이제 AGI라고 하는데 인간의 어떤 능력과 거의 이제 비슷한 혹은 뛰어넘는 그러한 반도체. 한 분야만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게 인간처럼 할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인데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제 나눠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한 개 칩에서 메모리와 그다음에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동시에 할 수 있는 저장과 그다음에 이제 연산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러한 반도체가 됩니다. 그래야만 동시에 할 수 있어야만 어떤 레이턴시, 지연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율주행차도 이제 5단계 가기 위해서는 이 AGI 반도체, 뉴로모픽 반도체가 이제 반드시 탑재가 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차가 가다가 어떤 이제 사물이나 어떤 이제 사람이 뛰어들 경우에 바른 판단을 바로 해가지고 이제 멈춰야 되거든요. 거의 동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나눠 있으면 그걸 동시에 할 수가 없어요. 하기 때문에 하나의 반도체에서 이제 모든 걸 동시에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또 이제 로봇, 뭐 사람의 형태를 띤 그런 휴머노이드 로봇, 이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가려면 마찬가지로 뉴로모픽 반도체, AGI 반도체가 탑재가 돼야 됩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반도체를 써야만 어떤 능력을 수용할 수 있는 반도체가 됩니다. 또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또 이제 발표한 건데 마원이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많이 이제 아시고 있는데 인공지능 반도체인데요. 이건 이제 NPU입니다. 이건 이제 시스템 LSI 사업부 이쪽에서 이제 포커스하고 있는 건데요. 학습과 이제 추론이 있습니다. 엔비디아 GPU를 쓰고 있지만 추론 쪽에는 그 NPU가 더 적합하거든요. GPU 같은 경우에는 AI 반도체에 적합한 그러한 반도체는 아닙니다. 그래픽 처리 장치 이쪽에 이제 맞춰진 그러한 반도체이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상당히 많다는 어떤 단점이 있고요. 가격이 상당히 비쌉니다. 근데 이제 NPU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전력 소모도 상당히 낮습니다. 앞으로 아마 그 추론 쪽에 더 포커스가 될 텐데요. 이쪽에 이제 NPU가 더 사용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개발을 했고요. 하드웨어 쪽은 이제 삼성에서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하반기에 나오면 아마 네이버 도입이 될 것 같고요. 다른 이제 빅테크 기업이나 관련된 IT 기업에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평가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는 상당히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전자 지금 주가가 78,100원인데 그러면 이제 교수님께서 삼성전자 매수를 지금도 추천하시는 건가요?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주주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한 6개월 정도 그때 들어갔는데 그때보다는 올랐습니다. 삼성전자 주식은 급격하게 이렇게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안정적으로 아마 올라갈 거로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떨어지는 것도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지 않을 겁니다. 상당히 이제 안정적인 주식이기 때문에 뭐 안정적인 성향의 분들이라면 상당히 좋은 주식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이 상당히 저점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리고 또 이제 새로운 시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앞으로 인공지능 그쪽 시장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수요가 너무 많습니다. 하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흐름을 탑니다, 삼성도. 마찬가지로 지금 파운드리 상황도 최악의 어떤 상이라고 보거든요. 좋아질 일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주가도 반영이 분명히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교수님 이번에 이제 DX 시대 리더가 꼭 알아야 돼 파운드리 반도체 세계 요 책도 내셨는데 DX가 뭐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예. 모든 지금 기업들이 다 디지털화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식품 기업이라든지 플라스틱 기업, 모든 1차 산업, 농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기업들이 다 테크화되고 있어요. 화장품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기업들이 다 테크화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알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모든 테크의 기본은 반도체입니다. 모든 리더가 좀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이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교수님 말씀대로 HBM, 엔비디아에서 이제 결국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그때 주가는 불을 치솟겠죠? 제가 보기에는 올라갈 거고요. 엔비디아가 더 필요한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삼성도 필요하지만 삼성이 물량이 가장 많거든요. 하기 때문에 삼성이 들어와 줘야만 엔비디아가 또 안정적으로 가속기를 앞으로도 계속 나눌 수 있거든요. 루빈 같은 경우에는 가속기에 보시면 이제 HBM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HBM4가 들어가는데요. 이게 이제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12개가 들어갑니다. 엄청나게 수요가 늘죠. 하기 때문에 HBM 수요도 동시에 이제 늘기 때문에 그러한 흐름을 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좋아질 수밖에 없고요. 파운드리도 마찬가지로 말씀드렸다시피 7나노 언더의 어떤 그 파운드리 시장은 앞으로 20% 이상 성장합니다, 매년. 보통 이제 파운드리 시장 성장률이 10%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7나노 언더의 파운드리 시장은 20% 이상 성장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